출산율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시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소멸일까? 위기를 알면서도 한국의 부부들은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있다. 만 15세에서 49세 가입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한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38개 나라 중 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한두 가지로 정리되지 않는다. 혼인 연령 증가, 양육비 증가, 고용 불안, 난임 부부의 증가 등 한국의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저출산 국가라는 모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수학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김상희입니다.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성태경입니다. 대학교 때 선후배로 만나서요. 네. 지금 와이프가 저를 많이 쫓아다녀서 네. 맞아요. 제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좀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요. 제가 21살에 이제 만나서 25살에 결혼했거든요. 17년? 네, 16년? 올해 16년 차 되는 거죠. 젊은 시절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여유가 넘쳐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서 출산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함께 헤쳐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부는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아기가 당연히 계획을 딱 해서 이제 갖자 하면 당연히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생기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 그 초조함, 뭐가 문제지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안 생기니까 이제 병원을 그냥 일반 산부인과를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난임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제 인공수정을 했는데 계속 검사를 해보니 비정상 임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궁에. 자궁의 임신이 이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걸로 실패가 됐고 그렇게 해서 2번을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자궁의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 스탑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죠. 아이가 곧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던 부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며 부부는 더 단단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때는 정말 이게 사람이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아기를 갖겠다 해서 그런 시도들을 했는데 내 맘대로 안 되고 안 생기니까 이제 정말 초조해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괜히 아기를 막 너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참 그게 어려웠어요. 그 마음 컨트롤 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와이프도 아프고 그거 하는데 뭐 주사도 막 맞고 그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또 생각이 그때는 좀 들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시험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둘이 그냥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마지막 시험관을 한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시험관 시술. 부부에겐 기적과도 같은 도전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하듯 두 천사가 한 번에 찾아온 것이다. 아마 그때보다 더 지원이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공수정은 한 해당 50만 원이 지원됐었고 시험관은 한 해당 200만 원 지원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 지원을 받는 200만 원이 크게 전혀 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그냥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만도 어디냐. 왜냐면 그 지원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 당시에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뭐 1,000만 원씩 든다는 이야기도 막 들었었거든요. 또 여러 번 하면은 또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도 저희는 한 번에 됐으니까 일단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비용도 시간도 부담일 수밖에 없던 난임 치료. 병원을 다니다가 포기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다. 검사를 이제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성의 총 연령이 높아지고 그리고 출산을 시작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난임률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난임 치료의 특성상 이제 불확실 이제 이게 그 반드시 임신이 되리라는 불확실성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기는 하시고 이제 치료 자체를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게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임 치료 중에서 우리 시험관 시술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주사를 매일매일 이제 자가로 우리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병원에 자주 오시기가 힘들어하셔가지고 난임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송념이 좀 변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난임 치료 자체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난임 시술을 한두 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탄생시키는 고귀하고 신비한 과정, 임신과 출산. 하나의 생명은 결코 쉽게 탄생하지 않는다. 기적을 만나길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기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